7강부터 한번 해봅시다. 7강 1번 지문부터 볼게요. 스프림은 뭐 지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책이어서요. 한번 봅시다. 시험에 낼 만한 부분도 해석만 정확하게 되면 나머지 보통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 이제 어휘랑 어법인데 어법을 낼 수 있는 지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또 장담은 못하죠. 여러분 학교가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걸로 문제 만들어서 보기 뒤지게 어렵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이제 단어 수준을 높여 갖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한번 잘 봅시다. 오늘 할 수 있으면 7, 8, 90 4과 다 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3, 4, 5, 6, 7 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죠. has been compared라고 하면 비교되어 왔다, 비유되어 왔다라는 수동의 모양이겠죠.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볼 표현. 자, 그래서 인터넷이 커피 머신에 복사기에 비유되어 왔어요. something is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을 그어서 어떤 점에서 복사기를 닮았는지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뭔가가 포스팅이 되면 온라인에 포스팅이 되면 it will be copied 그건 복사가 될 거라는 거죠. over and over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조금 중요한 표현이면 초록색으로 써드릴게요. 어법도 중요한 건 챙겨둬야 될 건 분홍색으로 쓰고요. 필기노트랑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anything 어떤 건데 당신이 포스팅하는, 당신이 올리는 on the 인터넷상에 올리는 뭔가가 becomes public. 저 구문도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당신이 인터넷상에 올리는 뭔가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public이라고 하면 이제 공개되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even if 비록 당신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다음에 뭐이기를 원하는 거냐면 사적인 것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라고 되네요. 당신이 올리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은 여기 있는 anything이 되겠죠. 당신이 포스팅하는 그게 사적이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건 public이 되어버립니다. 공개가 되어버리죠. this copying effect가 이런 이제 복사 효과가 온통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복사되는 이런 효과가 can sometimes 가끔씩 뭐가 되냐면 beneficially 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이익이 되는 이로운 이점이 있는 이런 말인데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면 이 자리를 뭐로 바꾸는 거냐면 반대말로 바꿔서 어휘 문제를 묻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학교 시험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건 너무 단순하게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어찌됐건 단어는 잘 기억을 해 두시죠. 영어 단어에서 베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그것의 의미를 가집니다. 프랑스의 봉하고 봉주어라고 인사할 때 그 봉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왜 카페 베네라는 커피숍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베네가 굿이고 카페가 커피거든요. 그 이탈리아 말인데 영어로 옮기면 굿 커피였던 거죠. 좋은 커피인데 커피가 안 좋아서 망했습니다. 자, 좀 역설인 거죠, 그죠? 카페 이름은 카페 베네인데. 자, 이 카핑 이펙트가 그래서 가끔씩 굉장히 이익이 되기도 해요. 이런 복사 효과가 좋을 때도 있는데. 인터넷 makes it easier. 인터넷이 그걸 더 쉽게 만들어주죠. 뭐보다 쉽게 만들어주냐면 당신이 get your work seen, 당신의 작품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보이게 만드느냐, 즉 누가 볼 수 있게 만드느냐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되었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than ever이라고 하면 해석할 때 얘는 지금까지보다, 여태까지보다 이렇게 돼요. 해석 좀 정확하게 해두세요. makes it easier 이라고 쓸 때 그러면 인터넷이 makes가 동사잖아요. 그 다음 얘가 목적어가 되고 easier 이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로 쓰는 말이 이제 형용사나 명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이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 it이 소위 가목적어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 지금 to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소위 진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의 문장이 문제로 내기가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놈을 동사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your work라는 당신의 작품이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되고 seen이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이때 그래서 이 목적어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이 관계가 수동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작품이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이 보이는 거니까 seen이라는 ed의 형태를 냅니다. 보통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이 get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에서 사용이 됐을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여 관계 능동 수동 따지는 거 이거 문법 문제로 굉장히 내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챙겨서 눈여겨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이 그래서 굉장히 더 쉽게 만들어주죠. 여태까지보다 뭘 쉽게 만들어주냐면 당신의 작품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하지만 그렇긴 한데 이 포스팅 워크는 이 작업을 또는 뭐 작품이라고 해봅시다. 자, 작품을 올리는 건 작품을 포스팅하는 건데 어떤 작품이었냐면 isn't ready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작품이에요. For everyone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to see, 볼 수 있는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작품을 포스팅하는 것,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로는 지금 얘가 뭐가 됐냐면 주어가 된 거라고요. 전체를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모조리 다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리면 옛날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 하나를 그려도 옛날에는 뭐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이 그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 화가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삽시간에 수천 명이 봐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볼만한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작품을 포스팅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그건 아주 커다란 실수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한 이 홍보 담당자가 publicist라는 말이 원래 public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publicist라고 하면 이게 회사나 기관 같은 데서 이 외부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publicist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해석이 이상해요. 시사평론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웬 시사평론가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튀어나오나 몰라요. 그 회사의 홍보 책임자가, 홍보 담당자가 this piece of advice, 그래서 이런 충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홍보 담당자가 이런 충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충고를 하냐면 post things를 뭔가를 포스팅하라라고 지금 이거 소위 뭐냐면 이게 그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ngs를 뭔가를 포스팅하라. 그런데 뭐를 포스팅하냐면 as though라는 이 말은 마치 뭐뭐처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포스팅을 하라라고 했는데 마치 뭐처럼 포스팅을 하냐면 everyone이 모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as though라는 놈이 접속사니까요. 뒤에 문장이 다시 주어로 시작을 했죠. 자,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can read them,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them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things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그것들을 things를 당신이 올리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근데 그 힘은 to fire you, 너를 해고할 힘이 되는 거죠. 당신 fire이라는 단어가 해고하다예요. 또 너를 불지른다고 하지 마시고. 자, 당신을 해고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포스팅을 하라는 거죠. 만만하게 아무거나 막 올리고 그러지 말고 부실하게 올리지 말고 뭔가를 포스팅할 때는 당신의 그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당신을 마치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완성도를 높여서 올리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괜찮습니다. 자, 불완전한 것을 공유하네요. 불완전한 그리고 unfinished work니까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if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요. 뭘 원하는 거냐면 다른 이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원하는 거라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좀 손을 볼까요? 라는 이런 피드백을 원하는 거라면 조언을 원하는 거라면 그때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좀 완성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 하지만 말이죠. 그런 거라면 괜찮겠지만 당신이 should not post anything 뭔가를 포스팅해서는 안 되죠. 자, 어떤 걸 포스팅해서는 안 되냐면 당신이 당혹스러운 것 for 뭐가 your boss가 to read 읽는 게 당혹스러운 것 당신의 상사가 읽으면 당혹스러울 어떤 것을 그 포스팅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당혹스러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영어 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저거 그냥 부끄러운이라고 하시면 돼요. 영영사전을 찾으면 딱 한 단어로 그냥 간단하게 shy라고 설명을 해둡니다. 저게 당황스러운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데 훨씬 더 가까운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단어책들이, 그리고 모든 영어 책들이 저렇게 다 번역을 해요. 사전에도 저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전문 번역하는 분들은 다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 옮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의 보스가 읽는 게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것들은 포스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당혹스러움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7-2번 가볼까요? 지문 전체가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7, 8, 90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전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보다 좀 쉬운 정도? 학교에서 책을 좀 잘못 택하신 것 같은, 원래 이렇게 조금씩 어려운 책들을 택하던 학교였는데 이번에는 다 안 읽어보고 택하셨겠죠. 그리고 전국 어디서도 이렇게 사이트에서 뭐를 찾을 수 없는 골라내신 것 같아요. distraction이라고 하면 attention의 반대예요. 주의가 빼앗기는 걸 distra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쓰면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의를 분산시키다, 집중하고 있는 걸 흐트러뜨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 distraction이라고 쓰면 당연히 주의가 분산되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산만함 이렇게 옮기면 해석하기 좋겠네요. 그러면 산만함이 a greater obstacle. 일단 이 단어는 이 지문에서 키워드니까 단어 당연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obstacle이라는 단어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barrier 같은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자체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는 단어니까 눈여겨 봐두시고요.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야 여러 번 읽으면서 다 챙기셔야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산만함이 아주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뭐에 대한 장애물이냐면, 문법 조심해 두세요. to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to 뒤에는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명사를 쓰는 말은 소위 전치사인 거고요. go to school 할 때 얘는 이제 부정사인 거죠. 그래서 to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치사 to가 있고 하나는 부정사 to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 전치사하고 부정사 두 가지 to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to 부정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왜 대시 접속사 that, 관계사 that, 그다음에 대명사 that 이렇게 있는 것처럼 to가 전치사 to가 있고 부정사 to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to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디로 어디에라는 말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뭐뭐에 대한, 뭐뭐로 가는 데 대한 장애물이라는 얘기니까 이 to는 전치사다, 그죠? 전치사니까 당연히 이 뒤에는 뭐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동작의 내용이 와야 되는 거라면,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면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ing인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다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to achieve라고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학생들이 그냥 부정사인 줄 알고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로 사용이 되어서 뒤에 to 뒤에 그 동명사가 오는 건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학교이건 간에, 어떤 종류의 지문이건 간에. 자, 그래서 이거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뭘 하는데 장애물이 되냐면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죠. 뭐보다 그러냐면 당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산만함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자, 그건요,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also라고 쓴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is는 뭐가 된 거냐면 distraction이 된 거고요. 자, 이 주의 산만함이 throw 집어 던져버리죠. 당신을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냐면 off가 분리 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트랙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즉 당신을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로 하고 있던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겠죠. 자, 또한 뿐만 아니라 그건요, makes it harder, 그걸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앞에 문제 하나 또 나왔던 것처럼 소위 우리가 가목적어다라고 부르는 놈이죠. 자, 걔는 또한 이걸요 너무 어렵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짜 목적어 자리가 된 거잖아요. 당신이 get back 하는 거, 되돌아가다라는 얘기입니다.
get back이 get이 움직이는 거죠. back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말로 되돌아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자리로 가 이런 말을 get back to your seat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되돌아가는 걸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일로 되돌아가는데 어떤 일이냐면 당신이 진행하고 있었던 그 일로 되돌아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as a result,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걔는 prevent 막아버릴 수 있어요. 당신이 from 뭐 하는 걸 막아버리냐면 being fully productive, 아주 완전히 생산적이 되는 걸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언제냐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결국 당신이 완전히 생산적이 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prevent A from ing라는 모양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prevent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from ing의 형태로 써서 prevent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동의어 표현이 stop이나 keep이나 여기 좀 쉽다 싶으면 prohibit 같은 이런 단어도 잘 쓰십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discourage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써서 A from ing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A가 그 다음에 요거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학생들을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prevent A to do라고 쓰면 언뜻 보면 잘 못 찾아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내신 시험이면 원래 이 자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수준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당신이 뭐뭐 하는 걸 막는다라는 말로 그냥 자동으로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능에 잘 나오니 내신에도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게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산만함이 당신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 산만함도 될 수 있고 앞에 나왔던 상황 전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완벽하게 생산적인 거, 이걸 완전한 상태로 작업을 나는 걸 막는다는 거죠. 결국 언제냐면 당신이 결국 하게 될 때, 즉 딴 생각을 하다가 딱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이 100%의 생산성을 보이는 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만함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 과목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자, 전문가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자리에 온 말이 이거죠. To be aware of,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Be aware 이란 말이 알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무엇을 아는 거냐면 이라고 해서 of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을 달고 나와 있어요. 문장이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만함을 막으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뭐가 중요하냐면 전문가들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전형적으로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전형적으로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 알아서, 그래서 find ways,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get rid of라는 말은 없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는 없애버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자, 또는 뭐 없애지 못하면 최소한 적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them을 말입니다. Before you start working, 당신이 일하기 전에 당신을 전형적으로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서 그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아니면 적어도 최소화라도 시켜야겠죠.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요. 4번 문장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안 헷갈리게 조심해서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산만함을 막으려면, 예방하려면 전문가들은 생각을 해야죠.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게요. 자, 무엇이 전형적으로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지 이걸 알아서, 그래서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자, 당신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If you know,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you'll be tempted, 당신이 tempt 당하는 것을 안다면, tempt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유혹을 당한다.
어떤 유혹을 당하느냐면 to look at 볼 유혹이죠. 보려는 유혹인데 당신의 스마트폰을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앞에 4번 문장에 나왔던 건 뭐였죠? 이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당신을 전형적으로 산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 물을 수 있죠, 선생님이. 근데 그런 건 뭐 내용만 알면 못 쓸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put in a place, 이런 장소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소에 두는 거냐면 where도 중요하고요, neither A nor B도 챙겨서 보시고요. 자, 어떤 장소에 두는 거냐면 당신이 neither see nor hear, neither A nor B라고 하면 A도 B도 아닌 거죠.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자, 당연히 뭐 이건 스마트폰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지도 듣지도 못할 그런 장소에다가 두는 게 방법이라는 거네요. 자, 또는요, 만약에 쉽게 주의를 빼앗긴다면 by random noise에서 그런 어떤 무작위의 소리에 의해서 아무 소리나 이렇게 탁 나면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주의를 빼앗겨 버린다면 그러면 try ing 한번 시험 삼아 해보라 라는 얘기죠. try 뒤에 to도 쓰면 노력하라 라는 얘기고 try 뒤에 ing를 쓰면 얘가 시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너무 쉽게 주변에서 나는 어떤 소리에 주의를 빼앗기는 편이라면 그러면 시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뭘 시도를 하냐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플러그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뭔지 아시죠? 그죠?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플러그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자, by 그러면 anticipating distractions. 자, 그러면 anticipating이라는 단어는 얘는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ANTI라는 말이 미리 먼저라는 이런 뜻을 가졌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CIP가 take의 의미를 가져서 일이 나기 전에 어떤 일을 미리 취해 가진다라는 말에서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산만함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before 뭐 하기 전이냐면 they occur,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they는 뭐 당연히 여기 산만함입니다. 다음 occur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얘네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산만함이 발생하기 전에 산만함을 예측하는 것으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죠. 뭘 만들어내냐면 완벽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겠네요. For yourself, 당신을 위한 완벽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질문. 뭐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중간 수준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3번 봅시다. flowers가 reproduce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재생산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고요. 근데 꽃이 재생산하고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럴 때는 이제 동식물의 경우에는 번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꽃이 번식을 하죠. 그 다음에 꽃은 주로 뭘 통해서 번식을 하냐면 pollination, 이게 수분이잖아요. 물 수분 말고 수분 뭔지 알죠? 꽃가루 옮기는 거. 그래서 수분을 통해서 번식을 하죠. 자, 그래서 수분을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 꽃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곤충의 participation은 참여라는 말이에요. 곤충이라는 매개가 필요한 거죠. 꽃은 수분을 통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곤충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 여기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군요. lure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주제, 요지, 제목 따위로 문제를 바꾸면서 이런 단어를 쓰면 답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인데 학생들은 거의 모르는 단어예요. 자, 기왕이면 여기다 entice라는 단어까지 하나 붙여서 같이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sunflowers는요, 몇몇 꽃들은 그래서 곤충을 유혹을 하는데 왜 뭐 갖고 유혹을 하냐면 먹이에 대한 전망으로 유혹을 하죠. 마치 먹을 것을 줄 것처럼 이런 먹이에 대한 뭐 약속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먹이에 대한 약속으로, 먹이에 대한 전망으로 곤충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는 releasing, 소위 이제 분사구문이네요.
그래서는 내보내는데, 배출하는데 뭘 내보내느냐면 냄새를 내보내는 거죠. 쉔트가 냄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 구로 되어 있어서 얘는 명사 뒤로 가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면 안 되고 형용사가 구나 절로 되면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다른 영어의 특징이죠. 그럼 similar to라고 쓰면 뭐뭐와 유사한, 뭐뭐와 비슷한인데 뭐하고 유사한 거냐면 냄새하고 비슷한 거죠. 이 냄새가 지금 대명사로 those가 와 있는 거예요. 요거 문법 문제로 내기 좋아요. 자, 이거 몇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대명사 it을 못 쓰고 that을 써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그랬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it을 못 쓰고 that을 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정이 몰라 이 새끼야 처음 들어봐 이런 표정이군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받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면 그때는 인칭 대명사 쓰죠. I, you, he, she, 뭐 we 이런 걸 쓰는데 사물이면 대명사 it을 쓰잖아요. 물론 복수면 they를 쓸 거고. 근데 이 it을 못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t 말고 one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it을 못 쓰고 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형이면 당연히 those 쓰겠죠.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뒤에 이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it을 쓸 수 없어요. 이때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 자리에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구가 얘를 꾸며주거나 그 다음에 또는 ing나 ed가 있는 걸 여러분은 가장 흔히 보게 되고요. 이것 말고도 물론 관계사도 들어오죠. 열의 7, 8은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rotting flesh의 냄새라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it을 못 쓰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the climate of Tokyo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도쿄의 날씨가 도쿄 이딴 건 소문자로 써야 돼요. 자, 도쿄의 날씨가 is milder 라고 이렇게 쓰면 milder than 뭐보다 온화냐면 그때 it of 뭐의 날씨보다 이 서울의 날씨보다 라고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it이라는 날씨라는 명사가 여기 지금 서울의 날씨라는 말로 꾸밈을 받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얘는 it이 아니라 뭘 써야 되는 거냐면 that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냄새를 내보낸다라고 있는데 뭐하고 비슷한 냄새냐면 썩은 살 냄새 또는 과일 냄새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뭐뭐의 냄새라는 말로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it을 쓰지 못하고 that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다시 볼까요? Some flowers가 일부 꽃들이 유혹을 하죠. 일부 꽃들은 뭘 유혹을 하냐면 곤충을 유혹하는데 with 뭘로? The promise of food, 먹을 것에 대한 전망으로 꼭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네가 이리 오면 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전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release 내보내는데 뭘 내보내느냐면 scents 냄새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비슷한 꼭 썩은 살 냄새 그 다음에 또는 과일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를 내보내서 그래서 쟤네들을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같이 오면 자기들의 먹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은요.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은 use different approach를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they actually 얘네들은 실제로 그냥 닮아버립니다. 뭘 닮냐면 female insect 이게 암컷 곤충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fool이라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수컷을 속이는 거죠. 어떤 수컷이냐면 ing가 얘를 꾸몄겠죠. looking for a mate니까 짝을 찾고 있는 이런 수컷을 속이기 위해서 이 암컷 곤충을 닮은 놈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ny people find it.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와, 이게 정말 놀랍구나라는 건데 오늘 과목적어 엄청 많이 나오는군요. 자, 일단 얘는 surprised가 아니고 surprising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가목적어고 이 자리에 있는 대절이 진짜 목적어가 된 거죠. 자, 사람들이 이게 정말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뭐가 놀랍냐면 꽃이 use sex, 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곤충을 속이기 위해서 꽃이 성을 이용한다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 is an effective strategy라고 하면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건데 어떤 전략이 되는 거냐면 enable 가능하게 해주죠. 자, enable이라는 동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Some species of orchid 일부 종류의 난들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뭘 이용해야 되는 부정사를 이용해야 되는 놈입니다. allow는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오는 거 주의해서 봐두세요. 자, 앞에 암컷을 닮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꽃이 암컷을 닮아서.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게 어떤 전략이 되냐면 일부 난의 종들이 우리가 난초라고 부르는 그 난을 영어로 오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난의 종류가 spread their genes, 자기들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수 있게 하는 대단히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the flower가 해머 오키드의 꽃이죠. 뭐 굳이 번역하면 망치는 아니겠는데 그냥 해머 오키드라고 하면 되겠죠. 해머 오키드의 꽃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뭘 닮았냐면 female wasp를 닮았죠. 이게 말벌이에요. 자, 암컷 말벌을 닮았습니다. 어떤 암컷 말벌을 닮았냐면 기다리고 있죠. 어디에서 기다리냐면요. top of branch, 가지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for a male이, 수컷 말벌이 to spot 자기를 spot이라는 건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발견하기를 이 브랜치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꼭 암컷 말벌을 닮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the flower는 even 심지어는 그럼 이 꽃이 꼭대기 부분이 꼭 암컷 말벌처럼 생겨가지고 말벌을 유혹한다는 거잖아요. 날아오게 만드는 건데 그 담기만 닮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도 내보내느냐면 냄새도 내보내는군요. similar to 뭐하고 비슷한 냄새죠? 암컷 말벌의 페로몬하고도 비슷한 이런 냄새를 아예 냄새까지 내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컷 말벌이 정신 차려볼까? 조금 이따 바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아, 이거 막 죄의식이 있다네. 모의고사 본 날로 오라고 그래갖고. 시험 범위 많은 여러분 학교 탓입니다. 자, 이렇게 수컷 말벌이 flies down이니까 날아서 앉는 거죠. 그죠? fly, 날아와서 내려앉으면 그러면 걔가 덮이게 되는 거예요. 수컷 말벌이 어디에 덮이게 되죠? 그러면 그 꽃의 폴런이 꽃가루입니다. 이 꽃가루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면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꽃의 꽃가루에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암컷인 줄 알고 왔는데 제기랄 암컷이 아니라 사실은 꽃이잖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없냐면 짝짓기를 할 수가 없어서라는 얘기죠. 짝짓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수컷 말벌은 자, 이 모양 좀 이상하게 생겼죠. 원래는 이 수컷 말벌이 he is unable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짝짓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얘가 fly on to another 다른 꽃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될 건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as 안 쓸 거고 he도 안 쓸 거고 어떻게 쓸 거냐면 being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unable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being unable to made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분사구문을 만들 때 being 형용사의 모양에서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being 형용사의 모양에서 being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생략해버립니다.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being ed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만 남게 되냐면 이렇게 형용사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해석은 그냥 형용사의 뜻만 하면 되죠. 그것만 해석하면 되니까 생략하는 거겠죠. 짝짓기를 못하고 얘는 날아가는데 어디로? 다른 꽃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암컷에게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요. is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많냐면 또 다른 해머 오키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앉아봤더니 암컷이 아니어서 제기랄 이러고 다른 데로 날아가서 또 다른 암컷에 갔는데 걔가 또 암컷이 아니라 또 해머 오키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걔가요, transfer이라고 하면 얘가 옮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 지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단어죠.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얘가 뭘 옮기게 되냐면 꽃가루를 그렇게 flower에서 flower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뭐 단어 잠깐만 한 번만 얘기하고 가면 trans라는 말이 저쪽으로라는 얘기고, 그 다음 f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carry, 옮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단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정도만. 자, 여기까지 그 7과는 일단 마쳤습니다. 자, 8강 목에서 볼게요. 8강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이 코모도 드라곤은 코모도 드라곤은 가장 큰 도마뱀 종인 거죠. 리저드가 도마뱀이에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이만해요. 이 도마뱀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물론 사람한테는 안 덤비는데 이 동남아 국가에만 가도 있어요. 얘네들만 있어. 엄청 큽니다. 악어만 해요. 그냥 기본 크기가 이만은 해요. 보면 엄청 무섭는데 사람 보면 바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람한테 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코모 드라곤이 아주 크다란 도마뱀 종인데요. 세상에서 얘가 자랍니다. 어디 길이까지 자라냐면 3m, 3m보다 더 큰 길이까지로 자라는 거죠. 물론 저 때는 이제 꼬리 길이를 다 합친 겁니다. Its teeth are long and sharp. 그리고 이빨이 아주 길고 날카롭죠. 그리고 edge를 끝부분을 갖고 있는데 like 뭐 같은 거냐면 saw's blade니까 saw가 SAW가 명사로 톱이에요. 그러니까 blade가 날이니까 톱날이 되는 거죠. 자, 톱날 같은 모서리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빨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고 길고 날카로운 데다가 그 끝부분은 꼭 마치 뭐 같냐면 톱날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날카로운데 이 코모 드라곤이 이렇게 run, 그런데 또 달릴 수 있어요. At speeds of up to 20 km/h,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although 비록 only for short distance, 짧은 거리뿐이긴 하지만요. 단거리밖에 못 가긴 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코모도가 무려 시속 20km까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when threatened, 이 threat이라는 단어가 위협이라는 명사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명사로 위협. 그 다음에 en 붙으면 동사 되잖아요. 그래서 en 붙으면 위협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d는 threaten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ed가 붙어서 분사처럼 사용이 된 거죠. 이 모양이 나타나게 된 건 얘가 분사 구문에서 뭐가 사라진 거냐면 앞에 being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분사 구문이 when이라고 적히고 주어를 생략한 거 보니까 주어는 뒤에 있는 이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코모도 드라곤이 될 텐데 이 주어가 그 다음에 위협을 당하면이라고 해서 is threatened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게 우리 분사 구문 만들 때 보면 앞자리에 나오는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접속사를 남겼네요. 자, 그 다음에 it은 주어는 뒤하고 같으니까 생략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eing이라는 말은 being ed에서 being이 생략되는 건 아주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threatened라고 이렇게 쓰는 뒤에 나오는 요 모양이 when하고 threatened 두 단어만 남아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위협을 받는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위협을 받으면, 위협 당하면 얘가 vomit이라는 단어는 토하는 겁니다. 구토하는, 아이 더러운 놈. 뭔가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번에는 뒤로가 분사구문이네요. emptying이라고 ing로 이번에는 뒤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래서는 얘는 뭐 해버리냐면 empty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면 비어있는 이라는 말이고 동사로 쓰면 이제 비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는 뭘 비워버리냐면 자기 위를 비워버리는 거죠. 위장을 비워서 and 어떻게 만드냐면 itself를, 그 위장을, 자기 자신을, 이 self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겠죠. 자, 주어가 지금 코모도니까
목적어가 make가 동사로 봤을 때 목적어가 주어 코모도하고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뭘 쓰는 거냐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제기대명사라는 놈을 쓰는 이유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를 썼는데 이 목적어하고 주어가 같을 때 이 자리에는 일반 대명사를 못 쓰고 self가 붙어 있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I love me라는 말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I하고 me하고 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뭘 써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myself를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말은 둘 다 되죠.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해도 되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는 I love me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ke의 주어가 지금 누구냐면 코모도니까 코모도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니까 이 self라고 써야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lighter,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flee는 달아나는 거고요. 도망가는 거고요. 자,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이 더러운 놈이 토해 갖고는 그 속을 싹 비워서 그래서 자기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달아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its favorite way. 이 코모도가 아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죠. to hunt, 사냥하는. 자, 사냥을 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주어가 방법일 거고 is가 동사겠네요. 코모도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하는 방법은 to wait,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리냐면 next to, 그 옆에서 기다리는데 trail이라는 단어는 뭐가 지나간 자리, 자취, 흔적을 trail이라고 그래요. 얘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 방법은요. 사냥 방법은 그래서 trail 쉽게 발자국이겠죠. 그래서 자국이 그 발자국 옆에 흔적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and 그리고는 wait for 뭘 기다리는 거냐면 an animal이 동물이 walk by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발자국이 있었던 곳에 가서 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거 and wait for 같은 경우를 지금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and 빼버리고 waiting for 이라고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써도 괜찮은 문장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모도는요, it'll eat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걸 먹어요. 뭐든 먹습니다. 뭐든 먹는데, 자, including 뭘 포함하냐, 돼지도 먹고, 염소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와, 심지어는 버팔로 물소도 먹는 거군요. 공격해서 먹지는 못해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공격해서 먹는 건 아니고 물소한테 어떻게 됩니까?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싸우는 종들이 저 가서 그 사파리 투어를 좀 오래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만요. 자기들끼리 위계 서열도 있고 서로가 알아서, 예를 들어 사자가 기린을 공격하는 이런 일 없거든요. 우리 생각에 사자가 이길 것 같죠. 기린 발에 한 방 맞으면 터집니다. 진짜로 잘못 맞으면. 아, 이렇게 뛰면서 앞발로 때리거나 아니면 뒷발질을 해서 맞는데 맞잖아요. 기린한테. 그러면 사자가 날아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덤비냐면 혼자 있는 기린을 봤는데 새끼 기린이거나 아니면 사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이면 그때 한번 덤벼보는 거지. 건방지게 기린한테 잘못 덤겼다가 맞으면 뒤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건드리지 않는 종인 거죠. 걔네들끼리는. 코뿔소 이런 것들도 옆에 뭐 큰 동물들도 안 옵니다. 얘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아무데나 덤빌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먹다 남은 게 있다거나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새끼가 있다거나 그러면 얘들은 잡식성이어서 아무나 다 처먹는다는 거죠. 바이트라는 건 깨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코모도 드래곤의 바이트가 특히나 위험한데, 얘가 무는 건 정말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 It's one of the few lizard, 걔가요 아주 극소수의 도마뱀 중에 하나이거든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다음에 어떤 to have venom이라고 할 때 venom이라는 명사가 독이에요. 뭐 우리 제일 흔히 쓰는 단어는 이제 poison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venom도 그런 독입니다. It's one of the few lizards in the world to have venom. 얘가 즉 그 코모도가 뭐 중에 하나냐면 극소수의 도마뱀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에 이 독을 갖고 있는 도마뱀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이 독이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코모도 드래곤의 먹이를 얘가 좀 힘을 빼버리냐 약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even if 비록요 설령요 it manages to escape, 걔가 manage to라고 하면 어떻게
해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어 단어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가까스로 하다 이렇게 많이 써놓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매니저라는 단어가 원래 뭔가를 다루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를 매니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다루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을. 그래서 저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요. 머릿속으로. 자, 그래서 걔가 어떻게든 가까스로 탈출을 하죠. It's attacker's daughter. It's attacker이라고 할 때 it's는 누구겠어요? 여기 it's는 얘는 prey, 먹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이 prey가 먹이라고요. 이 코모도의 먹이가 공격을 당한 먹이가 어떻게 벗어납니다. 자기 공격자에. 그럼 이 공격자는 누구냐면 얘가 코모도가 되는 거겠죠. 이 코모도의 턱을 코모도의 조스를 이렇게 벗어나도 코모도의 턱을 벗어나도 it will die 죽어버릴 거예요. 결국은 24시간 이내로 죽어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using 이용을 해서 뭘 이용하냐면 이 skin이라는 단어는 아주 예리한이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민감한 뭐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후각을 이용을 해서 아주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서 이 코모도는 will find 찾아냅니다. 뭘 찾아내냐면 죽은 동물을 찾아내서 자기 독을 맞고 죽은 동물을 얘기하겠죠. 도망을 가봤자 걔를 찾아내서 finish its meal 자기 식사를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 8-2번 갑시다. 부모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부모는요 express their love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을 하죠. for 뭐에 대한 거냐면 their children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죠. 자, but 하지만요 some use their affection 일부는 자기들의 affection이라는 단어는 애정이에요. 저 이제 단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affect가 보통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affect는 동사로 무슨 뜻이죠?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거 말고 명사가 있어요. 얘가 명사로 쓰이면 affect라는 단어는 감정 정서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명사에서 다시 파생하는 명사 affection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ffection이라고 쓰면 얘는 그 감정 중에 애정이 돼요. 그래서 이 affection 다음에다가 at를 붙여가면 affectionate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애정어린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죠. 자, 하지만 일부는 이 애정을 사용해서 가이드해 준답니다. 부모들이 원래 아이들을 위한 자기 사랑을 표출을 하는데 근데 일부 부모들은 자기들의 애정을 이용을 해서 가이드해 주는 거죠. 자기 아이들의 어디에로 어떤 행동에로 가이드를 내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이렇게 되네요. 그게 they believe 자기들이 믿기에라고 하나 살짝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기에 will lead to success 성공을 이끌어낼 그런 행동을 가이드하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부모야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지만 얘야 사랑해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일부 부모들은 자신들의 이 애정을 어디에다 쓰냐면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쓴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믿기에 어떤 행동이에요? 성공을 이끌어낼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아이들이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러면 또는요 아이들이 win school contest 학교 무슨 뭐 대회 같은 데서 1등을 하면 이런 얘기네요. 또는요 get accepted 받아들여지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번이 뭐예요? 1번이 get이 되는 거고 동사 2번이 win이 되는 거고 or 동사 3번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는 아이가 또는 어디에 받아들여지면 good college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면 이라는 얘기군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these parents 이런 부모들은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의 자부심과 사랑을 더더욱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이게 causes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 일으키다라는 이 cause라는 동사가 아까 allow라는 동사처럼 목적어가 나오고 나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반드시 뭘 이용해야 되냐면 부정사 to를 이용해야 되는 단어고, 저 내용은 각종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caus도 한번 나왔고 아까 나왔던 allowed 이미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뭘 일으키게 되냐면 사랑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뭐 잘했네 잘해서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냐면 자기들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merit based인 것처럼. 여기서 merit이라는 건 뭐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익, 원래 보통 이익, 장점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성과, 결과 이런 말로 쓰면 되겠죠.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소 때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100점 한번 받았더니 와, 이거 우리 아들 이러기 시작하면 이런 젠장, 이게 온통 부모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의 성과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stead of simply saying, 그래서 뭐 대신에냐면 단순하게 말하는 대신에 라고 된 거죠. I love you 라고 쉽게 말하는 대신에 they are implying, 얘네들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I love you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listening to me,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and succeeding,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걸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요 most parents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과거에는 예상을 했었어요. 뭐라고 예상을 했었냐면, 자, 얘가 지금 although가 접속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모가 주어고 expected가 동사겠죠. 그 다음에 their children, 자기 아이들이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o obey가 되는 건데 여기도 꼭 to가 들어가야 되는 동사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럼 오늘 세 개째 보네요. 뭐 봤냐면 cause 받고 allow 받고 지금 또 하나 expect도 봅니다. 자, 옛날에 부모들은 예상을 했죠. 자기 아이들이 obey them, 자기들에게 복종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여기 되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있는 parents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식들이 부모에게 복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without question, 의문을 가지지 않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토달지 않고 복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랬지만 most parents today, 오늘날 부모들은 대부분 say,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요, 자기들은 원한다, 자식이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배우냐면 how to think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요즘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말입니다. 이 many parents가, 많은 부모들은 still want, 여전히 원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좀 독립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obedience라는 명사가 복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복종을 원하죠. From their children, 자기 자식들에게서의 복종을 원하죠. They just don't demand, 단지 뭘 안 하는 거다?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 것뿐이죠. 직접적으로는 이제는 야, 복종해 이런 식으로 옛날 부모들처럼 말 안 들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 뿐, 사실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복종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지문이 안 어렵죠, 그죠? 얘가 지금 뭐 모의고사 수준보다 한 수준 낮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안 풀어보고 책을 골랐다는 의심이 마구마구 들어요. It said that,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략 15%의 fabric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섬유. 자, 대략 15%의 직물이죠. 15%의 직물 used by,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패션 산업에 의해서 사용되는 직물의 15% 정도가 라고 해서, 굳이 따지면 얘 지금 주어가 누구죠? 여기 나오는 직물의 15%가 주어잖아요. 그럼 15%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아예 셀 수 없는 명사 the fabric을 썼으니까 쟤는 15%가 되면 무조건 얘는 단수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붙어 있냐면 ends up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end up 이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ing를 가지고 오는 형태로 많이 적혀요.
모양 잘 일단 봐두시고 end up ing라고 쓰면 보통 단어장에는 뭐뭐로 끝나다 이렇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결국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훨씬 더 예쁘고 좋아요. 자, 직물의 대략 15% 정도, 이 패션 산업에 의해서 사용이 된 직물의 대략 15% 정도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낭비되고 마는 거죠. 버려지고 마는 거죠. 결국은 낭비가 돼버리는데 안타깝게도요. This is 이건 only one 그냥 하나일 뿐이죠.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의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냐면요. 이 패스트 패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죠. 끼치는 영향 어디에 끼치냐면 환경에 끼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인 겁니다. 내용 여기 해석 별로 안 어렵죠? 괜찮죠? 자,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패션계가 사용하는 직물의 15% 정도는 결국은 버려진다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요, 이 15% 정도가 결국은 낭비된다라는 얘기는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죠. counteract라고 하면 대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counter라는 말이 맞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서서 행동하다라는 말이 돼서 뭔가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응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되죠. 자,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패션의 움직임이, 새로운 패션의 운동이 has been created,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이 새로운 패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it is known as 그건이라는 말은 그게 새로운 패션 운동이겠죠? 자, 얘는 뭐뭐로 알려져 있어요. as라는 말이 뭐뭐로라는 말이잖아요. 자, 얘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Zero Waste Fashion Movemen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15% 정도가 버려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낭비 없는, 버려짐 없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패션계의 운동인데 그 이름이 제로 웨이스트 패션 무브먼트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제로 웨이스트 패션 무브먼트는 프로모트라는 단어는 막 촉진하는 거예요. 뭘 촉진하냐면, 뭘 부추기냐면 이 가먼트를 부추기는 거죠. 어떤 가먼이냐면 생산될 수 있는 with little or no wasted fabric으로 생산할 수 있는 garment이라는 명사가 의류입니다. 자, 얘는 Zero Waste Fashion Movement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Zero Waste Fashion Movement은 뭘 막 촉진하냐면 뭘 부추기냐면 이런 의류를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어떤 의류냐면 만들어질 수 있는 with 뭘로? wasted fabric이 낭비되는 패브릭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이런 말이에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아예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의류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키는, 핵심은 그러면 이렇게 버려지는 직물이 없게 만드는, 보통 이제 천이라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재단에서 자르고 나면 버려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이 천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에서 핵심은, 그 방식에서 핵심은 패턴 조각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물의 패턴을 디자인을 할 때 어떤 패턴 조각을 만드는 게 핵심이냐면 fit together perfectly, 다 같이 완벽하게 fit 들어맞는 이런 패턴 조각을 디자인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so that, 그렇게 해서 every part of the clothes, 그 천의 모든 부분이 is used, 이용되게 하는 거죠. when 뭐 할 때냐면 they are cut out, 걔네들이 잘려 나갈 때 말입니다. 이때 컷이 수동태다, 그쵸? 컷이라고 쓸 때 이 컷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군요. 그래서 are cut, 잘려지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이 잘려 나갈 때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물어볼 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잠깐 방심하거나 착각하면 날아갑니다. they cut out이라는 말 보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낭비되는 천을 없애기 위해서 핵심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이 패턴 조각을 디자인을 하는 건데 어떤 패턴 조각을 다 이렇게 딱 맞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패턴 조각을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모든 그 천의 조각들이 다 사용되게 하는 거죠. 왜 뭐 했을 때 걔네들이 잘라놔서 자, 그 잘리울 때 이러기도 이상하고 걔들을 잘라서 그 천의 모든 부분을 다 쓰게 만드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걔네들이 interlock이라고 하면 서로 엮이는 게 되는 거예요. lock이라는 말이 잠그고 가두고 이런 걸 lock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면 서로 그러면 서로 짜이게 서로 엮이게 만드는 건데 like 뭐처럼이냐면 pieces of puzzle 마치 퍼즐 조각처럼 걔네들이 서로 엮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this is not possible 불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면 그러면 extra bit 남는 조각, 추가 조각이에요. 얘네들 사이에 남는 조각들이 여기가 한 단어만 고르면 얘가 주어져. 자, 그렇게 조각이 활용이 안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용이 되는 게 other ways 다른 방식으로 이용이 돼요. 예를 들어 옷 만드는데 못 쓰게 되면 accessories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이 have already 이미 아주 enthusiastically라고 하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열정적으로 embrace라는 말은 껴안다 라는 얘기입니다. 끌어안다. 사람이 사람을 껴안는 포옹하는 거 embrace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embrace라는 건 zero waste fashion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이 이미 그래서 zero waste fashion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and 그리고 are hard 아주 열심히 at work making fashionable clothing을 하고 있죠. 자, a large number of designers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have already라는 이 자리가 첫 번째 동사가 된 거예요. 동사만 고르면 물론 have embraced가 동사죠. 그래서 얘가 동사 1번이고 and 뒤에 그래서 이번에는 완료 시제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를 are이라고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are hard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at work 직장에서 회사에서 뭘 열심히 하냐면 making fashionable clothing을 아주 fashionable한 옷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죠. 어떤 fashionable 열성이냐면 그 clothing이냐면 환경 친화적인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말로.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이런 fashionable한 clothing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열심입니다. 이렇게 듣거네요. 오케이, 8번 지문도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9번 가볼까요? 9가 가봅시다. 드론은 a small unmanned aircraft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unmanned라고 하면 사람이 타지 않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의라는 얘기죠. 에어크래프트는 비행기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힘든 건 여러분인데 왜 입은 내가 삐뚤어지죠? 자, 드론은 아주 작은 무인 비행기인데 어떤 작은 무인 비행기냐면 are pilot 되죠. pilot이라는 단어가 조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지금 조종하는 게 아니라 조종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는 게 맞겠죠. 자, 조종되는 건데 어디서 조종되는 거냐면 지상에서 땅에서 조종되는 무인 비행기가 드론입니다. 자, 그런데 드론은요 are used 이용이 되죠. for various purposes 아주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되는데 자, 그 목적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농업에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rchaeology는 고고학입니다.
film making은 영화 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construction이라고 하면 건축, 건설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recreation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ecreation과 그리고 much more 훨씬 많은 그리고 훨씬 많은 것들의 이용이 되고 있죠. 자, 드론이라는 건 지상에서 조종하는 그런 무인 비행기인데 이 드론은 아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 목적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농업, 그 다음에 고고학, 영화 제작, 그리고 건설, 레크레이션, 그리고 훨씬 많은 것들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몇 가지 드론이 있어요. 어떤 드론이 있냐면 일부 드론 중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드론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드론들도 있습니다. 한 회사는요, is using 드론을 이용하는 중이죠. To deliver medical supplies. 자, deliver라는 단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달하다, 배달하다잖아요. 운송하다. 전달하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하는데 뭘 배달하냐면 medical supply, supply는 우리말로 보급품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의료 보급품을 이런 장소들에 배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을 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소들에 전달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far away, 멀리 떨어졌죠. 어디에서? From larger cities에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장소에 의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나라들이요, 뭐 가나라든지 르완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드론을 이용을 합니다. As it can take a long time, 그건요, take a long time,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To reach this location, 이런 지역에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by 뭘로 가면 전통적인 방식의 수송이네요. 자, 전통적인 쉽게 자동차로 가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드론이 앞에 지금 접속사가 있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지역에 전통적인 방식의 수송으로 도착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드론은 are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어떤 최고의 방법이 되냐면 아주 빠르게 get important medical supplies를 중요한 의료 보급품을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 they are needed, 어디로 이동을 시키는 거냐면 얘네들이 필요한 곳으로 라는 말이 된 거예요. get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다가 할 때 get to 명사 이렇게 쓰면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get이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동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get 다음에 부사가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get 다음에 부사가 나오면 여기로 이동한다 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빠르게 get 하는데 뭐를 get 하냐면 중요한 의료 보급품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부사가 나왔죠. 이 의료 보급품이 필요로 되는 곳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day가 지금 누구냐면요, 얘가 여기 있는 의료 보급품이 되는 겁니다. 이 의료 보급품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의료 보급품이 필요로 되는 곳으로 중요한 의료 보급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드론은요, can fly, 날 수 있거든요. 스피드로 날 수 있는데 up to라고 하면 우리말로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드론은 최대 시속 100km까지로 날 수 있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배달이, 전달이, 운송이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within 30 minutes, 자, 30분 내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드론은 속도로 날 수 있어요. 최대 100 km per hour, 시속 100km까지로 날 수 있어서, 그래서 most deliveries, 대부분의 전달이, 배달이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within 30 minutes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use of drones in Ghana나
루안다에서의 드론의 사용은 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use가 주어가 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is more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뭐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냐면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primary reason, primary라고 하면 뭐 중요한 1차적인 이런 말이에요. 자, for this,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for this라고 하면 여기서 this의 내용이 뭐겠어요? 이게 드론의 사용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된 이런 나라들에서 드론의 내용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된 건 그 발달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됐겠죠. 얘네들이 그 가나나 루안다에서 드론이 많이 발달하게 된 이런 이유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이 두 나라가 그 선택권이 적어요. 선택 수단이 적어요. for 뭐 하는 데 대한 선택이냐면 자, get 움직이는 겁니다. supplies 보급품을 to 어디에로? 이번에는 far away places 아주 멀리 떨어진 장소에로 이 보급품들을 이동시키는 데 대한 선택 사항이 더 적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너무 대충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또박 요새는 뭐 내신 때문에 안 그러긴 합니다만 문장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서 자꾸 읽는 속도를 높이는 게 영어를 뭐 잘하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자, 다음 이번에는 9-2번 가볼까요? 대략 사람들의 10%가 left-handed라고 쓰면 왼손잡이에요. 사람들의 10% 정도가 왼손잡이죠. 자, 하지만 it's still not clear. 하지만 아직도 not clear 명확하지는 않아요. 자, 왜 일부 사람들은 favor 선호하는지 자기들의 왼손을 선호하는지 그건 명확하지는 않죠. 자, 여기 이제 이유를 쓸 거니까 why를 쓰는 게 맞겠죠. 자, 대략 10% 정도의 사람들이요 왼손잡이인데 10% 정도가 왼손잡이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의 왼손을 선호하는지 이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보여주는 건 it may actually 실제로 have nothing to do with 라고 쓰면 얘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have something to do with 라고 쓰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될 텐데 이 자리에 nothing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얘는 뭐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have to do with 라는 말이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요걸로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have something to do with 라고 쓰면 그러면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지금처럼 have nothing to do with 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 자리다가 have much to do with 라고 쓰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많은 관련이 있다. have little to do with 라고 쓰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얘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왼손잡이가 나오긴 나오는데 인간의 10% 정도가 왼손잡이인데 저건 잘못된 거죠. 저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별론데 서양 쪽 애들은 왼손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3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가면 왼손잡이 가위도 팔고 가위가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쓰는 가위 쓰면 가위가 잘 안 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왼손잡이 위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왼손잡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설계돼 있죠. 잘 못 느끼나 보죠. 책상 서랍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왼쪽에 있는 게 편해요. 서랍도 오른쪽에 있고 모든 방향 설계 자체가 전부 다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자, 근데 뭐 어쨌든 대략 인간의 10% 정도가 왼손잡이인데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뭐가 명확하지 않냐면 왜 사람들이 왼손을 선호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왼손잡이로 태어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그게 실제로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냐면 브레인하고는, 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알아냈죠. 연구자들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알아낸 건 imbalance니까 불균형이다. 그죠? In the gene activity in the spinal cord에, 자, gene activity니까 유전자 활동에서의 불균형이네요. In the spinal cord는 척수입니다. 자, 척수에서의 이 유전자 활동의 불균형이 during 뭐 중이냐면 development of fetus. fetus는 태아거든요. 태아의 성장 중에, 태아의 발달 중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아로 있을 때 그 발달 중에 이 척수의 유전자 활동의 불균형이, 문장 복잡하게 써놨는데 불균형이 일단 주어군요. 근데 뭐 문제로 만들기는 그런 게 뒤로 나와 있는 동사가 could be여서 다른 거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유전자 활동의 불균형이 말이죠. 척수에서의 유전자 활동 불균형인데 뭐 중에냐면 태아의 성장 중에 척수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활동의 불균형이 could be 뭐일 수 있냐면, 그 다음 이 자리가 소위 주격 보호 자리가 길게 들어오는군요. What causes people, 사람들을 야기시킵니다. 뭐하게? To be left or right-handed,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아까 7과에서 나왔던 caus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나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뭐가 와야 되는? to가 나와야 되는 놈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need to move,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야 할 때, 자기들의 팔과 손을 움직여야 할 때, 그럴 때 신호가 보내지는 거예요. From the brain's motor cortex에서 to 어디로 가게 되냐면 spinal cord로 가게 되는 거죠. 자, from A에서 그 다음에 to B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콜텍스가 뇌 피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뇌 피지를 콜텍스라고 하고 모터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면 운동 피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팔과 손을 움직여야 할 때는, 사람들이 내 손과 팔을 움직여야 할 때는, 그럴 때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신호가 어디에서 가냐면 두뇌 운동 피질에서 어디로 가냐면 척수회로 이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during a fetus first 15 weeks, 자, 그때 이 태아의 최초 15주 성장기네요. 태아가 생기고 착상이 되고 발달되는 최초 15주 동안에는, 첫 번째 15주 동안에는 그때 motor cortex가, 이 운동 피질이 is not yet,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spinal cord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럼 15주 동안은 아직까지 이 운동 피질하고 척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좀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을 움직이려면 운동 피질이 척수에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15주까지는 아직까지 뭐하고 연결도 되어 있지 않냐면 운동 피질과 척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피질이 척수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this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운동 피질과 척수가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라는 얘기겠네요. 자,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는 has already been determined, 이미 결정된 상태인 거죠. 자, by 언제쯤? by가 저 때는 언제쯤이에요? 그래서 13주째쯤에는 이미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콜텍스는 뇌잖아요. 뇌가 척수에 명령을 보내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데, 아까 이번 문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뇌랑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뇌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뇌가 명령을 보내서, 척수 코드로 명령을 보내서
손이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뇌랑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13주째 이미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3주는 뇌하고 척수가 아직 연결도 되기 전이니 이 아이들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결정한 건 뇌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용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요, ascertain이라고 하면 확신하다, 확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확인을 하죠. This factor, 이런 사실을, 즉 13주 차이에 이미, this fact가 가리키는 내용이 그거예요. 13주 차이에 이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관찰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죠. 뭘 관찰했냐면 그 태아가 suck its left or right thumb, 왼손 또는 오른손의 엄지를, 이 whether하고 or이 지금 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아가 왼손을 빠는지 오른손을 빠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This means that, 이게 그래서 의미하는 바, 이 의미는 뭐냐면 the fetus가, 태아가 already favoring, 이미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one hand, 한쪽 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두뇌가 신체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전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마지막 문장 이런 것들 또는 뭐 이 정도에서부터 해서 빈칸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도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군요. 근데 뭐 빈칸으로 만들어도 내신 문제야.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푸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 다시 3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has experienced, 경험을 해봤죠. snoring은 코골이에요. 코를 고는 겁니다. At some point, 어떤 순간인데 in their life, 자기들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코골이를 경험을 해봤죠. 아, 이 동사를 모르나 보네요. 막 쓰시는 게. snore 동사예요. 코를 골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ing를 쓰면 동명사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골이를, 코 고는 것을 경험해 본 거죠. 자, 하지만요, what actually causes, 뭐가 실제로 일으켰을까? 다음에 이 annoying이라고 하면 얘는 뭐 짜증스러운 이런 말이잖아요. 이 짜증나는 소리를 to occur, 일어나게 만든 건 뭐였을까? 오늘 cause 세 번째 나오는군요. cause가 나오고 이 짜증나는 소리가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부정사 to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뭐가 이 짜증나는 소리를, 귀찮은 소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코골이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지문인가 봅니다. 자, snoring은, 코골이는 take place라는 말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자, 코골이가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공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때로 뭘 통해서냐면 잠자는 사람의 코와 목을, through라는 전치사 몇 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얘가 통과, 처음 끝까지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그래서 그 공기가 move through라고 하면 통과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유롭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의 코나 목을 통과하지 못할 때 코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use 또 나오네요.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this causes, 이게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주변의 티슈가, 티슈 휴지 아닙니다. 신체 조직을 티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직이 to vibrate라고 나와야겠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vibrate이라는 말은 진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수들 목소리 달달 뜨는 거 바이브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아, 음악 시간에도 나온다. 그때는 이탈리아어로 읽죠. 비브라토라고. 요거예요, 요거. 요거하고 똑같은데 비브라토라고 돼 있는 거죠. 똑같은 나는데 읽는 방법만 다른 겁니다. 자, 이게 뭘 일으키냐면 주변의 조직이 떨게 만드는 거예요. 떨리게 만들어서 and 이런 vibration이, 이런 진동이, 이런 떨림이 are 뭐인 거냐면 what produced the snoring sound. 자, what 같은 거 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잖아요. what 같은. 그래서 produced the snoring sound, 그런 코 고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진동이 바로 코 고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진동이 코 고는 소리입니다. 가장 쉽게는 그냥 목젖이 떠는 소리예요. 목젖이 따락 하고 떨면서 소리가 나는 게 코를 고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으면 목젖이 옆으로 쳐져가지고 소리가 좀 더 공기가 잘 통하니까 안 나는 거죠, 소리가. 좀 이따 그 얘기도 나옵니다. The most common cause가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코골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is that, 이건데 그게 뭐냐면
there's too much tissue. 너무 많은 조직이죠. in throat, 목 안에, 그리고 nostril area에 이 너무 많은 조직들이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그 목과 코 부분에 너무 많은 조직들이 코골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ight gain이라고 하면 살이 찌다라는 말을 영어로 gain weight라고 쓰거든요. 우리는 살 찐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은 뭐 어떤 말을 쓰는 거냐면 몸무게를 얻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반대로 lose weight이라고 쓰면 몸무게를 잃어버린다라고 쓰면 얘가 살이 빠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써서 weight gain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체중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체중 증가가 살이 찌는 게 is often 종종 뭐랑 연결이 되냐면 connected to snoring, 코골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aining weight은 체중 증가는요, can add to 더할 수 있거든요. 뭘 더하게 되냐면 추가의 지방을 더하게 되는 거죠. 목 주변에 지방이 더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게요, 목 주변에 더 많이 생긴 지방이 press down, 누르게 되는 거네요. on throat during sleep, 수면 중에 목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수면 중에 목에 압박을 가하면 그래서 이제 코골을 더 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자세도 sleeping position도 또 한 가지 팩터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가도 또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having poor sleeping posture, 자, 좀 나쁜 수면 posture이라는 말이 자세예요. 나쁜 수면 자세를 가지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having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된 거예요. 한 단어로 고르면. 그 다음에 can cause, 오늘 cause 완전 파티를 나누고. 자, cause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your airway 목적어 다음에 to 나오는 건 이제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쁜 수면 자세를 취하는 게 can cause 일으키게 되는데, 당신의 airway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기도가 to become 뭐하게 만드냐면 아주 부자연스럽게죠. 부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만드는 거군요. 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수면 자세를 취하면 그게 당신의 기도가 부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 그 부자연스럽게 좁은 기도는 makes 만드는 거죠. 뭘 만드냐면 코골이를 더욱 가능성 있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와야 하잖아요. likely라는 말이 형용사로 가능성 있는, 가능성 높은, 그럴 것 같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왜 be likely라고 쓰면 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자, so 그래서 말이에요. simple change가 간단한 변화가, 포지션의 간단한 변화가 is often 종종 충분히 뭐 하게 되냐면 temporarily 순간적으로 코골이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temporary라고 하면 얘가 순간적인, 일시적인이라는 말이에요. 굳이 따지면 이제 단순한 변화, 얘가 지금 주어져 그죠? 한 단어로 고르면.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자세의 변화가 is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로 내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좀 눈여겨봐둔다면 enough to 정도. 이게 뭐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temporarily 순간적으로 코골이를 멈추기에는 아주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Another possible cause, 또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원인인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원인 is tongue sliding이네요. 자, 뭐냐면 tongu이 혀거든요. 혀가 sliding, 미끄러지는 겁니다. 혀의 미끄러짐이 또 한 가지 가능성인데, 어디로 혀가 미끄러져 가는 거냐면 입 뒤쪽으로 혀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During sleep, 수면 중에. 그래서는 impede 하게 되는 거죠. The airway 기도를 impede라고 하면 이 PED라는 말이 자전거 페달 생각해 보세요. 발이에요.
그래서 손에 바르는 건 매니큐어고 발톱에 바르면 페디큐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하는데 발을 안으로 쓱 집어넣어서 방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방해하다, 회방놓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게 impeding the airway, 기도를 방해하게 되면 그러면 또 코를 곤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다음 국어도 이제 끝났고요. 이번엔 10강 가보겠습니다. 1번 질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Eating involves, 먹는 건 관련이 있어요. 두 가지 감각을 수반합니다. 두 가지 감각을 뭐 관련이 있다, 포함하다, 수반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가지 감각이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감각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감각을 수반하는데 사람이 먹기에는 자, 우리의 맛에 대한 감각은 identify the four basic flavor. identify라는 단어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의 맛에 대한 감각은 identify the four basic flavor. 네 가지 기본적인 맛을 확인하게 되죠. 그게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쓴맛 이렇게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at the same time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sense of smell, 그러니까 두 가지 감각이 함께 작동한다라고 그랬는데 2번에서 미각이 작동을 했고요. 3번에서 후각이 나옵니다. 자, 동시에 우리의 후각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해주는 거죠. let이라는 놈은 우리가 흔히 사역동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us라는 목적어가 있고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와 있냐면 동사 원형이 와 있군요. 자, 우리의 후각이 lets us enjoy, 우리를 뭘 즐기게 해주냐면 우리 음식의 아로마를, 향을 즐기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get older, 나이가 들면서요. 자,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it becomes harder,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하기가 어려워지냐면 이 맛을 sense, 느끼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맛은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 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When reach middle age, 우리가 중년에 이르면 우리의 taste bud면 얘가 미뢰라고 옛날 사람들은 얘기했고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은 맛봉오리라고 배울 겁니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 과학 용어를 요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꾸 한글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러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과학자들은 저러는데 왜 이래 영어 선생님들은 옛날 말을 고집을 해갖고. 자,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 말이죠. 중년이 되면 우리의 미뢰가, 우리의 맛봉오리가 decreases, 줄어들어요. 우리 미래의 number, 숫자가 줄고 get smaller, 더 작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게라고 하는 이 그게는 and it이 되겠죠. 그렇게 숫자가 줄고 그게 줄어드는 게 makes, 만들어 버릴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걔네들이 become less sensitive하게 만들어 버리겠죠. sensitive라는 형용사가 예민한, 민감한이에요. 자, 나이가 또한 make our sense of smell. 자, 이 미각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나이는 또한 무엇도 만들어 버리냐면 우리의 후각도 이번에는 function poorly니까 나쁘게 작동하게, 즉 좋지 않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번에 let처럼 여기도 지금 뭐가 있냐면 사역 동사가 있군요. 그래서 our senses of smell 이라는 소위 목적어가 붙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왔나요? function이라는 동사 원형이 와 있습니다. 사역동사 이런 건 영어 선생님들이 워낙 문제 내기 좋아하시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게 저 자리 확인 잘 해두시고. 자, 그러다가 sensor cells가, 그럼 sensor cells면 감각세포겠죠. 감각세포가 뭐 하는 감각세포냐면 smells, 냄새를 맡는 감각세포가 이렇게 됐네요. 자, 냄새를 맡는 감각세포가 일상적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and 그리고 are 이라고 해서 동사가 이렇게 곧바로 1번, 2번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그 감각세포가 일상적으로 죽고 그리고 are replaced 대체되는데 새로운 세포에 의해서 일반적일 경우에는 세포는 원래 집까지 길어봐야 3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세포의 대체가 대체 과정이 대체 절차가 doesn't work 이럴 때 work가 작용하다 작동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거죠. as well 잘 작동하지 않는 건데 as well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노인에게서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의 교체로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as a sense of smell 우리의 후각이 does more 더 많은 것을 납니다. then 뭐보다 그러냐면 helps us savor flavors 이게 맛이고요. 여기에 맛을 보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맛보다라고 하면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리의 후각이 우리의 후각이 does more 그 이상을 나거든요. 단지 뭐 이상을 나는 거냐면 우리가 맛을 보는 걸 돕는 것 그 이상을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it warns us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food가 이 후각은요. 이 후각입니다. 후각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각이 날아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경고도 하냐면 음식이 go bad 상한 거겠죠. 음식이 상한 상태일 때 경고해주고 그 다음 우리에게 alert 주의 주는 거죠. 주의를 주다 그 다음에 경보하다 알리다 뭐 이런 단어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뭐와 to danger 위험에 대해서 경보를 하는 건데 from 뭐로부터의 위험이냐면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 같은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보를 하는 거여서 저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10-2번 가보겠습니다. 도베르만 피셔는 개 종이죠, 그죠? 도베르만 피셔는 is popular breed 아주 인기 있는 종입니다. of the 개의 종이 되는 건데요. 아주 인기 있는 개 품종인데 all around the world 온 세상에서 다 아주 대단히 인기가 있는 개의 품종입니다. It is known for 조심하시고요. 개는 뭐뭐로 유명한데 뭐로 유명하냐면 날카롭고 포인트한 귀니까 뾰족한 귀예요. 날카롭고 뾰족한 귀. 그리고 짧은 직선의 꼬리로 아주 유명하죠. 자, 하지만 did you know 당신 혹시 알았어요? These are 이런 것들이란 건 앞에 나왔던 짧고 뾰족한 귀 그거였나? 뭐였죠? 날카롭고 뾰족한 귀 그리고 또 직선의 짧은 꼬리 이런 것들이 자연의 특징이 아니다. 누구의? 도베르만 핀쇼의 원래 특징이 자연스러운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개요 플로피라고 하면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푹 접히는 귀를 갖고 있고 길고 그다음에 커브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긴 유선형의 꼬리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날카롭고 이런 귀 아니고 원래는 접히는 귀에다가 길고 늘어지는 귀에 긴 유선형 꼬리를 갖고 있던 놈인데 이 도베르만 핀쇼의 주인들이 말이죠. 하지만 얘네들이 have 그다음에 their nose, ears and tails를 surgically altered를 한 거예요. 자, 걔네들이 have라는 말이 동사로 오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개의 귀와 꼬리가 뭐로 왔냐면 목적어로 왔죠. 그 다음에 수술적으로 그 다음에 altered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소위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surgically가 수술을 해서라는 얘기예요. 수술로. 자, 수술로 altered 바꾼 겁니다. 또 왜 그렇게 바꿨냐면 make them look tougher. 자, 이번에 make를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사역 동사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왔나? 동사 원형 왔습니다. 자, 왜 그렇게 수술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냐면 더 터프해 보이라고 수술로 바꿔버리는 거죠.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cosmetic surgery를 미용 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얘네들이 더 터프해 보이도록요. 얘들을 수술로 얘네들의 귀와 꼬리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놀라다라는 얘기죠. 당신이 놀랐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 놀라냐면 이런 성형수술이, 미용수술이 for dog에 대한, 개들을 대한 미용수술이 존재한다라는 데에 당신이 놀랐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걔네는 그러면 내일은 뭐냐면 미용수술이겠다. 그죠? 하지만 이 미용수술이 굉장히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미용수술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has been reported. 그래서 보고되고 있죠. 뭐라고 보고되고 있냐면 the ear surgery가 귀 수술이에요. 귀 수술이 reduces 줄인다. 뭐를 줄이냐면 infection 감염의 리스크를, 감염의 위험을 줄인다라고 보도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다른 개들을 봅니다. 많은 다른 개들인데 어떤 개들이냐면 접히는, 늘어지는 귀를 가지고 있는 많은 개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죠.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주어고 C가 동사죠. 많은 다른 개들이 목적어입니다. 그죠? fluffy ears를 가진 많은 개들이, C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living이라는 목적어가 온 거고 얘는 live가 와도 되죠.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만 오는 건데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되죠. 능동일 때. 그래서 얘는 둘 다 맞습니다. 자, 말들은 그러는데 이 귀 이렇게 잘라주는 게 감염을 줄여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귀 늘어진 애들 건강하게 사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군요. 자, 또한 개의 꼬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디에서 역할을 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With other dogs, 다른 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cutting it, 그 꼬리를 잘라버리는 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요, the common image of the Doberman Pinschер의 그 흔한 이미지는 is the result, 뭐의 결과냐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결과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뭐라기보다는 nature intended, 자연이 의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결과로 이런 개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별 내용도 없고 마지막 10과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최근에 발견을 했죠. 고대 네 다리의 고래가 되네요. 발 4개짜리 고래를 발견을 했습니다. 왜 뭐가 있냐면 얘가 발굽이에요. 후프가 발굽이거든요. F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BS로 써서. 그래서 4개의 발굽을 가지고 있는 고대 4발의 고래를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발견이 주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이라고 할 때 provide A with B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죠. 뭐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 주는데 이 4발 달린 고래의 발견이 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주냐면 어떻게 고래가 transition이라고 하면 이동하다겠군요. 이동하다, 옮겨가다. From the land에서 땅에서 to the sea 바다로 옮겨갔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죠. 고래가 어류가 아니잖아요. 포유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포유류면 땅에서 사는 게 맞을 텐데 저 자식은 바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 4발 달린 고래 화석의 발견이 많은 단서를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놈을 발견하고 나서 고래가 이게 땅에서 바다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the fossil이라는 단어가 화석이에요. 자, 그 화석이 다음에 어떤 화석이냐면 which was discovered 발견이 됐어요. on the coast of 페루에서 페루 연안에서 발견이 된 이 화석은
remained 남아 있죠. 어떻게 남아 있냐면 embedded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mbed라는 말은 어디에 끼워 넣고 박아 넣는 걸 embed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끼워진 채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끼워진 채 남아 있어요. 어디에? sedment이라고 하면 퇴적층입니다. 자, 어떤 퇴적층에 뭐 대부분의 화석이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화석이 퇴적층에 끼어서 발견이 되는 건데 이 퇴적층 안에 낀 채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무려 4,260만 년 동안이나 퇴적층에 끼인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ancestor 조상이거든요. 현대 고래의 조상은, 이 현대 고래의 조상은 뭐처럼 보이죠? 뭐처럼 보이냐면 여기 to have had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사를 seems라고 이렇게 쓰고요. seems라고 쓰고 뒤에 부정사를 쓰는데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얘하고가 같은 때예요. 근데 seems는 현재인데 to have ed로 쓰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과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고래의 조상들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지금이 아니고 뭐 했던? 옛날에는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semi-aquatic lifestyle, 즉 절반의 수중 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영어쌤들이 문법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 영어쌤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저걸 발견하면 저건 뭐 바로 문제죠. 자, 그래서 hoof toes and shape of its legs가 hoof라는 단어는 이 갈퀴 있죠, 그죠? 갈퀴를 hoof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퀴가 달린 발이 되는 겁니다. 갈퀴 달린 발과 그리고 shape of its legs 다리의 모양이 suggest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물갈퀴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발에, 그죠? 그래서 갈퀴 모양의 발과 다리의 모양이 뭘 보여주냐면 얘가 걸을 수 있었구나. 땅에서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긴 꼬리와 그 다음에 이 갈퀴가 후프 발굽이잖아. 발굽 달린 발가락가요? 말 실수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첫 번째 줄에 나왔던 후프고 얘가 갈퀴입니다. 미안. 이 웹이라는 게 얘가 거미줄 같은 망에도 쓰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웹이라고 하잖아요. 그 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가 그거 말고 갈퀴를 물갈퀴, 발갈퀴 이런 걸 나타내는 요것도 웹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후프 착각했습니다. 이 발굽입니다. 발굽이 있는 발과 다음에 다리 모양이 땅에서 걸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긴 꼬리와 그 다음에 갈퀴 달린 발이 되는 거죠. 얘가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냐면 얘는 또 수영도 잘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스위머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it is believed 이렇게 믿어져요. 뭐라고 믿어지냐면 it spent 걔가 이 옛날 네 발 달린 고래가 most of its time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겠구나. in the water 물속에서 보냈는데 가끔씩 하지만 이따금씩 나왔겠구나. onto the land 땅 위로 올라왔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likely grew 걔가 자랐을 것 같죠. 가능성이 있는 뭐 할 것 같은 이라는 말이잖아요. 훨씬 더 adapt라는 단어는 적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응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물에 적응을 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그 location of the fossil 그 화석의 위치가 was also 또한요 of interest to the scientist 과학자들에게 of interest는 합쳐서 형용사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interesting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흔히 of에다가 추상명사를 쓰면 얘가 형용사처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of interest를 interesting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이 fossil의 위치가, 화석의 위치가 또한요 아주 흥미롭죠. 누구에게는?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고래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뭘로 생각이 되냐면 조심하세요.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는데 옛날에 유래했던 거기 때문에 to have ed를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originate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유래하다, 기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래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사우스 아시아의 남아시아에서 유래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무려 5천만 년 전에 남아시아에서 유래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as their bodies 얘네들의 몸이 became better suited to water. 자, suit라고 하면 이게 어울리는 이라는 얘기죠. 어울리는, 적합한. 자, 물에 더 잘 어울리게 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물에 더 잘 어울리게 되면서 얘네들이 migrate이라는 말이 이주하다, 이동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물에 더 잘 어울리게 되면서 얘들이 이동을 해간 거겠죠. around globe, 전 세계로라는 말이네요. 어디에서? from there, 이거 남아시아겠죠. 남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이동을 해 갔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럼 10과 전체 다 마쳤습니다.